사이다 무비튼. 나는 전 남편의 가정폭력이 원인으로 이혼, 친정으로 도망왔다. 친정에는 엄마 외에 오빠 부부가 살고 있었고 작년까지는 독신이었던 남동생도 있었다. 친정에 들어온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는데 우리 엄마는 일명 갑질 시어머니였고 올케 언니에 대한 갑질이 장난 아니었다. 오빠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무의미. 얼마 전 동생이 스포츠센터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후 드디어 독립을 했는데 그러자 엄마의 잔소리와 간섭이 동생 부부 쪽으로 옮겨갔다. 작은 올케는 명문대 의대를 나온 전문의였고 체격도 크고 마음도 넓고 항상 차분했다. 올케 친정은 농업에 종사했는데 도시 출신의 쇼핑을 제일 좋아하는 우리 엄마하고는 가치관부터가 달랐다.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막내가 눈이 삐었지. 하필 그런 애랑 결혼을 해서. 걔 조건이면 더 좋은 여자도 얼마든지 있는데. 아이고 속상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혹시 여자한테 속은 거 아닌지 몰라. 라면서 입만 열면 불만이었다. 하지만 동생은 중소기업 영업사원. 40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모아둔 돈 없음. 결혼 못할 조건이 충분했다. 작은 올케는 투박하긴 하지만 깔끔하고 지적인 스타일에 절대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엄마는 작은 올케한테 넌 화장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네가 그 꼴로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두고 뭐라고 하겠니? 제발 남편 장래를 생각해서 행동거지 조심하고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 어쩌다 하면서 집안을 나몰라라 하면 여자로서는 빵점이다. 내 말 뜻 알지? 등등. 딸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정도면 중증 갑질 환자였다. 한편 함량 미달인 동생은 자기 와이프가 엄마한테 깨지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장남 제일주의자였던 엄마의 관심이 갑자기 자기한테 옮겨오자 기분이 붕 떠서 엄마를 말리기는커녕 엄마한테 세뇌를 단단히 당했고 언제부터인가 못생긴 노처녀가 따라다녀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아까운 나 라고 머릿속이 대환장 착각을 일으켰고 그걸 지켜보는 나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멀쩡한 작은 올케한테는 그저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이었다. 작은 올케는 역 근처 한강뷰 타워맨션 35평짜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전세를 주다가 결혼 후 동생 부부가 살게 됐고 그 후 엄마가 더 이상해졌다. 투자 목적으로 독신 시절에 구입했다는데 지방 근무를 한 적도 있어서 처음엔 세를 줬던 모양이다. 그 집을 본 엄마는 최고급 맨션에서 자기도 동거하는 꿈에 부풀었다. 그리하여 매일 동생한테 반찬을 해준다고 수선을 떨고 집안 인테리어를 바꿔야 한다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법석 그 잡채. 작은 올케 명의의 집을 왜 자기가 넘보는지. 처음엔 네가 산 집이었겠지만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 아들 집이 되는 거지. 그럼 그건 내 집인 거나 마찬가지고 내 집, 내 맘 아니니? 안 그래? 너야 매일 병원밖에 모르는데 남편 챙길 시간도 없을 테고 어쩌겠니? 내가 같이 살아주는 수밖에.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러다 내가 나이 들면 네가 내 노후도 책임지고 며느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너는 할 줄 아는 게 일밖에 없는데 나하고 우리 아들 위해서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실컷 일만 하라니까. 라는 말을 작은 올케와 우리한테 무한 반복 떠들었다. 오빠 부부는 이미 지쳐서 손을 놨고 내가 따져봐야 이혼하고 기어들어온 한심 덩어리라고 무시. 동생은 푼수처럼 엄마 편을 들었고 그렇게 반년이 지났지만 작은 올케는 보살인 건지 아무 말도 안 했다. 대답을 기다리다 지친 엄마가 여름휴가 때 전원을 소집했다. 내가 벌써 이 말을 꺼낸 지가 언제니? 너 결혼했으니까 이 집 명의 당장 네 남편 이름으로 바꿔. 네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을 남들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잖아. 라고 엄마가 주장했다. 하지만 맨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일일이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동생이 그걸로 무시받은 적도 없었다. 속이 시커먼 엄마가 동생 명의로 바꾸면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다가 혹시 동생 부부 사이가 벌어지면 며느리 내쫓고 집만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한 게 틀림없었다. 엄마 말이 끝나자 작은 올케는 죄송해요 라고 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동생은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다. 오빠랑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지만 정작 작은 올케가 아무 말이 없다 보니 얘기는 거기서 끝이었고 저녁 준비에 들어갔다. 큰 올케,
작은 올케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엄마는 끊임없이 작은 올케를 쪼아댔고 보다 못한 내가 그만 좀 해! 라고 소리를 질렀다. 큰 올케는 누구보다 엄마를 잘 알지만 작은 올케네로 가면 본인이 편해질 거고 엄마한테 착하고 유순한 작은 올케랑 같이 사시는 거 어떠세요, 어머님? 라고 거들었고 여자 넷이 모여있는 주방은 온갖 꿍꿍이로 가득했다. 그때 부엌칼을 손에 쥔 채 작은 올케가 제가 의대에 갈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가 회칼을 들고 집안을 뒤집어 놓은 덕분이었어요. 라는 말을 웃으면서 했고 우리는 순간 깜놀. 여자는 배울 필요 없다. 신문도 못 읽게 하던 집안이었거든요. 당연히 저도 대학에 못 가는 분위기였는데 엄마가 강희 대학에 안 보낼 거면 아버님하고 강희 이걸로 찌르고 저도 죽을 거예요. 라고 살벌한 표정으로 할아버지하고 단판을 지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그 칼에 진짜로 살을 베었어요. 제가 공부를 게을리하면 너 죽고 나 죽자라면서 무섭게 협박한 건 물론이고요. 덕분에 저는 정말 죽을 각오로 공부를 했죠. 할아버지 팔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얼마나 무섭던지 밤엔 잠도 안 왔어요. 갑자기 툭 하고 작은 올케 입에서 흘러나온 서늘한 에피소드에 우리 셋은 입이 안 다물어졌고 그 상태로 얼어붙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도 작은 올케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했다. 제가 집을 나올 때 엄마는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올 생각 마라. 네가 벌어서 재산도 불리고 만약 그 돈을 탐내는 놈이 있으면 죽을 각오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은 게 마지막으로 엄마랑은 거의 안 만났어요. 라고 했다. 그러더니 작은 올케가 엄마를 가리키면서 그리고 어머님 왜? 동건이 돌보미니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은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저희 엄마는 젊었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폭력을 당했고 얼굴뼈가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러져도 병원 문턱에도 못 가봤을 정도로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지만 끝까지 시부모님들을 집에서 돌봤어요. 대단하다. 네, 엄마는 정말 대단했어요. 최선을 다했죠. 할머니는 매일 어린애처럼 보챘고 엄마를 괴롭혔지만 그것도 날이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역시 할머니도 나이가 드니까. 처음엔 할머니가 일부러 엄마를 고생시키려고 더 발광을 했는데 그걸 말리다가 엄마가 너무 힘이 들어가서 실수로 할머니 손가락이 부러졌다더라고요. 노인은 뼈가 약해서 골절상을 쉽게 입거든요. 그 말을 듣고 엄마도 큰 올케도 물론 나도 말을 못했다. 작은 올케는 입가에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싹둑싹둑 야채를 잘랐다. 식사가 시작된 후에도 엄마는 여전히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돼 보였지만 작은 올케의 표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은 동생에게도 여전히 배려심 있는 아내로 행동했다. 여자 혼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또 그것을 스스로 얻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으로 보여준 모녀관계가 끝이 나더라도 좋다는 각오로 딸을 더 큰 세상으로 딸에게 자신의 두 발로 세상에 서야 한다고 가르친 그 어머니의 처절하고 한없이 깊은 사랑.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딸을 지키려고 한 그 어머니의 사랑의 힘에 나는 감동했다. 그리고 갑질 시어머니의 무개념 행동과 발언을 단 한 수로 승부를 거둔 작은 올케의 내공에 감복했다. 그 일 이후 언제까지나 과거의 DB 트라우마에 갇혀있을 수는 없다. 작은 올케에게 크게 감명받은 나는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고 최선을 다해 직장을 구한 후 집에서 나왔다.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고 1년 만에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갑질을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살갑게 작은 올케 시종을 들고 있었다. 아마 힘없는 노인이 되어 있을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게 아닐까? 완벽한 개과천선이었다. 한편 큰 올케가 오빠한테, 오빠가 다시 동생한테 주방에서 들은 얘기를 말해준 후 다행히 제정신이 돌아온 동생은 현재 작은 올케에게 열심히 좋은 남편임을 어필하고 있다. 머지않은 훗날 엄마가 어떤 돌봄을 받게 될지 닥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누구나 나이는 먹는 거고 그때는 반드시 올 거다. 좋은 시설에 들어가서 편하게 지낼 경제적 여유도 없고 이제부터라도 지난날 자신이 쌓아온 악행들을 전부 씻어낼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두고 봐야겠다. 자식들 신세를 지게 됐을 때 잘 대접받도록 또 작은 올케에게 미움받지 않게 노력하는 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을 거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